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단원 자체를 아주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년기가 되면 기억체제가 약화가 됩니다. 기억체제. 자, 기억체제도 이제 하나의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가 되면 제일 먼저 작업 기억의 약화가 되고 유동성 기능도 약화됩니다.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또 계산을 할 때, 전화를 걸 때, 일상생활을 할 때요, 이 작업 기억이 사용이 됩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요, 짧게 20-30초 정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 작업 기억 덕택에 우리 하루 일과를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다 작업 기억.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도 우리가 작업 기억이요. 물건을 내가 팔았는데 얼마를 만원 상대방이 줬다. 그러면 이것이 8,000원짜리다. 그러면 2,000원을 갖다가 넘겨줘야 되죠. 다 작업 기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한치라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기억 덕택에 우리는 하루 일상생활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은 다 우리 모든 생활상에 다 적용이 된 게 언어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이해하고 또 내가 학습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다 이 작업 기억 덕택입니다. 내가 또 추론을 하고 하는 등 인지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처리하는 뇌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년기가 되면은 이 작업 기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지내면서 누구를 만나고 말하고 물건을 사고 전화를 하고 일을 하고 은행 가서 돈을 찾고 하는 모든 일상이 이 작업 기억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년기가 되면은 작업 기억의 약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집중하고 작업 기억에 관여하는 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두엽 있잖아요. 전두엽 중에서도 이제 또 전전두피질이 있죠. 앞쪽 전두엽. 그 안에 또 들어가면은 등 외측 전전두피질이 있는데 이 등 외측 전전두피질이 이 두피질이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하나씩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 외측 전전두피질은요, 실제는요,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요. 제일 늦게 발달한 우리 뇌 중에서 제일 늦게 발달한 부분이 등 외측 전전두피질입니다. 우리가 전두엽 하면은 18세, 25세까지, 전전두피질이, 그때까지는 다 만들어진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등 외측 전전두피질은요, 아주 더 늦게 돼요. 늦게 발달하는데, 60세가 되면 벌써 이게 위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 발달했던 등 외측 전전두피질이 60이 되면은 벌써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기억체계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막 이사 갈 때 아주 귀중한 물건을 갖다가 보관해 놓고 깜빡 잊어버리죠. 그죠? 어떤 중년 여성은요, 자기 집에 귀중한 이렇게 보물 있잖아요. 이런 보물 갖다가 가방 속에 넣어놓고, 며칠 있다가, 가방이 이제 흐름하니까,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이제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제, 자기 가족 식구가 이제, 엄마 그때, 보물, 그때 가방에 넣었는데, 그 방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중년기가 되면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보니까요. 귀중한 물건을 갖다가 이사 갈 때 어디다가 잘 넣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디다 보관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뭐 일상생활에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자급기억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치매가 아니에요. 어느 우리가 부엌에 찌개를 끓여놓고 가스불을 켜고 전화 한 통화 받다가 깜빡 잊어버리죠. 그래서 냄비를 다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걸 여러분 다 있죠. 이게 이제 자급기억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등외축 전전두피질의 위축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으러 카드를 집어넣고 돈은 안 찾고 이제 카드만 가져와가지고 이제 깜빡 해버린 적 있죠. 이게 다 이제 자급기억입니다. 이건 치매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급기억이 아주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역사들이죠. 그 상대방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를 내가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요, 통역은 아주 제로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통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등외축 전전두피질이 우리가 발달이 잘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통역사 훈련도 받는 거는 왜 그러냐? 등외축 전전두피질을 갖다가 강화시켜주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나 영어 잘한다고 통역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등외축 전전두피질이 건강에 발달되니까 우리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방금 들었던 말을 갖다 상대방에게 몇 초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갖다가 전달하고, 그것도 다른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건 다 등외축 전전두피질이 이제 기능을 잘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도 자동차 키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다가 그 손바닥에 그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년기가 되면은 이런 자급기억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뇌의 전두엽 중에서 제일 늦게 발달하면서 제일 빨리 위축되고 있는 것이 60만 되면 이제 위축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등외축 전전두피질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이 이제 중년기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 건강을 아주 그래서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중년기가 되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기억 시스템이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학습 기억이에요. 그 중년기가 되면 우리가 공부를 잘 안 되죠. 학습에서 그걸 갖다가 기억하려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 기억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학습 기억을 담당하는 뇌는요, 해마예요. 해마는 대뇌 변형계에 있습니다. 해마가.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미크론 코로나 걸려 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냄새도 못 맡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대뇌 변형계의 회백질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영국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있죠. 코로나 걸린다는데 왜 기억이 막 없어진 거, 날마다 아침마다 뭐다 하나씩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냄새도 잘 못 맡는 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게 대뇌 변형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감정을 담당하는 이제 편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후각계예요. 이것이 이제 세 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뇌 변형계인데, 대뇌 변형계의 신경세포의 회백질이 이제 감소가 되니까 일어난 현상입니다. 아마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간단한 거예요. 운동을 하세요. 그냥 운동을. 그러면 이제 해마가 살아납니다. 해마가요, 또 30세부터는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가 되면요, 해마가 많이 위축이 돼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갑니다. 근데 해마 위축된 것을 보면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들의 해마 위축된 것을 보면요, 보통 15% 내지 60%까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중년기 때 우리가 운동을 해서 신경 발생을 촉진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가만히 놀면 안 돼요. 절대 놀면 안 돼요. 아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 운동. 좋죠. 그리고 해마를 비롯해서, 전두엽, 축두엽, 이런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성하게 크게 확대됩니다. 자, 그리고 해마가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해마의 시냅스 형성이 많아진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교수님이 이렇게 막 세미나를 하고 학생들을 갖다 뇌치유 상담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시냅스를 심리 상담사에 와서 공부를 해라. 뇌치유 상담에서 공부를 해라. 자꾸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해마의 기억을 담당하는, 학습 기억을 담당하는 이 해마의 시냅스가 형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막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학습 기억의 해마가 지금 발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지만은 자꾸 이런 것을 들음으로써 해마가 신경세포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신경세포로 생긴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뭐예요?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상담개발원은 열심히 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뇌 건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자꾸 배우게 함으로써 해마의 시냅스를 갖다가 형성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늘 감사하나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 배움으로써 학습 기억을 갖다가 증진시켜 줘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학습 기억이 많이 사라져요. 10세 때부터 성인기, 25세까지는 학습 기억이 아주 급상승하다가요, 65세가 되면 학습 기억이 쭉 떨어지고 어떻게 사세요? 전부 다 이제 신념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야. 신념 기억.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그런 신념 기억으로 배웠던 것을 통한 어떤 신념 있죠. 그래서 나이 들면 고집이 세잖아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게 요즘 보세요. 변화가 안 돼요. 요즘 뭐 선거 때 보니까 다 표가 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보수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한번 자기가 가졌던 신념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딱 그것이 100% 옳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좌파가 우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거를 가지고 막 자네 운에 따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좌파 우파가 없다. 우리가 그 나라 그 을을 위해서 빨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신념 기억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 신념이 결국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신념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쭉 우리 뇌치유 상담 배우신 분들은요, 늘 학습을 해가지고 아주 유연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생각하는 것들이 벌써 달라요. 뇌치유 상담을 배우면서 사람이 다 달라진다고요. 신념 기억이 사라지고요, 학습 기억으로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이 든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생각에. 그래서 인지치료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유연한 생각으로 대체할 수, 늘 유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학습을 갖다가 중단한다면, 너의 뇌는 지금 죽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중단하면은 우리 뇌는 지금 죽어가기 시작한다. 죽음을 자초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배워야 되고, 바로 이런 방송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뇌를 갖다가 새롭게 조형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하면은 뇌의 시냅스가 많아진다. 그러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학습을 하면은 인지 저장고가 막 생겨가지고 발달을 해가지고 신경 가소성과 신경 발생 과정을 거쳐서 아주 튼튼한 인지 저장고를 만들어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경 가소성은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튼튼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인지 저장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맨날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물론 텔레비전을 안 볼 수는 없죠. 볼 것도 없으니까 막 텔레비전을 갖다가 맨날 이게 1번 돌렸다, 2번 돌렸다, 3번 돌렸다, 할 것도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유튜브에 가가지고 막 쓸데없는 거, 핸드폰 보고 막 쓸데없는 것을 할 일 없으니까 밤새는 보는 거, 이런 거는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뇌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럴 때 운동을 하든지 책을 보든지 그러세요. 참 신통하죠? 밤에 책을 보면요. 잠이 잘 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더 잘 온다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저 성경책 읽다가 잠이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막 TV만 본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맨날 이것저것 본다든가 이거는요. 결국 뇌를 갖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학습, 이것은 뇌를 갖다가 훈련시키면서 인지 능력을 탄탄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뇌졸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상된 뇌세포를 건강하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냅스 연결 회로를 갖다가 구축하면은 신경 가소성이 보상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뇌 안에 우리가 인지 저장고가 이제 구축이 되면요. 뇌의 수명도 늘어나고 뇌 손상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무엇보다도 배우는 일, 평생 교육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신경 가소성을 키우고 인지 저장고를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인 신경계를 갖다가 다 이제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 개발원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뇌세포의 성장과 또 뇌세포의 신경 발생과 뇌세포의 또 시냅스 형성과 이런 것을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 가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또 건강하게 수명을 갖다 연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박사학위까지 다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박사 이렇게 채널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학습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특히 해마와 그리고 해마가 뭐라 했죠? 학습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측두엽에서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뇌유래 성장, 신경 성장, 인자도 생성이 되고 세로토닌도 또 생성이 되고 아세틸콜린도 만들어지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뇌세포를 새롭게 생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하는데 그거는 뇌세포가 나이가 70이 먹어도 해마의 신경세포는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혈관 건강의 중추적인 시기입니다. 중년기는요, 노인성 질환, 특히 퇴행성 뇌질환을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퇴행성 뇌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 알츠하이머병이요. 나이가, 우리가 65세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 1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800만 명이면 이제 우리가 800만 명이면 이제 8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5세가 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3명 중 1명이래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학자들은요. 50% 2명 중 1명이 걸린다고 그래요. 85세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100세 인생을 따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알츠하이머병, 기억력 장애가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 또요, 파킨슨병. 뇌졸중 환자가 지금 60만 명이죠. 치매 환자가 80만 명이고, 파킨슨병 환자가 10 내지 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퇴행성 질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뇌 건강을 소홀히 하면은, 결국, 큰, 일을 닥치게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뇌량의 기능도 약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뇌량이요. 이 기능도 약화가 되니까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잘 못하죠. 그리고 사고력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년기는요, 이 성인병의 절정기입니다. 성인병의 절정기. 당뇨 환자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지금 430만 명입니다. 당뇨의 20%가 뇌졸중으로 가는 거예요. 뇌졸중. 그러니까 당뇨에 걸리면 심장질환, 뇌졸중, 혈관성 치매로 갈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지금 1200만 명이에요. 이거는 고혈압의 80%가 뇌졸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이제 뭐 혈압 환자들은 이제 날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죠. 고혈압 환자의 80%가 뇌졸중에 가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또 고지혈증 환자가 2명 중 1명입니다. 근데 고지혈이 어때요? 혈관을 막히게 해버려요. 혈관을 막히게 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년기는요, 바로 이렇게 혈관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인병에 고혈압 환자의 34.7%가 혈관 장애 갈 수가 있고요. 당뇨병의 14.6%가 혈관 장애 갈 수가 있고, 고지혈 환자의 26.3%가 혈관 장애 갈 수 있고, 비만 환자 있잖아. 비만 27.6%가 혈관 장애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중년기는요, 우리가 신경세포와 생경세포를 연결해주는 축삭이 있죠. 축삭. 이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초, 미엘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미엘렌. 그 미엘렌에 상처가 입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축삭의 피막이 벗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발성 경화증이 일어나면은 뭐 기억 문제도 없죠. 걷지도 못하죠. 뭐 우울증이 생기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기 때는 이렇게 피막 형성을 위해서 교세포의 미엘렌의 피막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을 꼭 먹어라. 제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년기의 수초 상태는 또 노년기의 알츠하이머병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뇌의 저밀도 저단백질 LDL이라고 그러죠. 이 농도가 높아지면요 수초가 분해가 되어본대요. 그러니까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안 돼. 뇌에 해로운 단백질이 생성이 돼가지고 뇌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므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에는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년기가 되면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도체가 위축이 진행되면서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도의 크기가 성인이 되면 7%나 감소가 되고 60세가 넘으면 최고치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한 능력이 약해져서 이제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도피 투쟁 반응 속도가 느리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있잖아. 50세가 되면 대부분 생산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 면역세포의 총사령관인 T세포가 20세가 되면 50%가 줄어드는데 60세가 되면 대부분 다 지방으로 변해버려서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제일 먼저 온 것이 자가 면역장애가 제일 먼저 발생하고 이제 각가지 이제 저면역장애라든가 그런 것은 암이죠. 많은 병들이 이제 걸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BDNF라고 그랬는데 뇌유래 성장 인자라고 했는데 뇌유인자가 제일 분비가 많이 되는 곳이 해마라든가 DNA 피질 이런 분비가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해마가 위축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인슐린 성장 인자가 간과 뇌하수체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나이가 들으면 다 이런 것도 이제 감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새로운 학습을 우리가 꼭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요.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 또 섬유화 세포 인자 이런 것도 이제 다 감소가 되고 또 성산세포 또 이제 감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년기가 되면 기억체제가 이제 약화가 됩니다. 작업기억을 담당하는 등 외축 전전두피질이 위축이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위축이 됩니다. 제일 늦게 발달해서 제일 늦게 발달했던 이게 제일 먼저 빨리 60이 되면 위축이 되고요. 해마가 또 이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 기억에 이제 문제가 생기가 되고 이제 신년 기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년기에는 혈관 건강에 아주 중추적인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성, 퇴행성 질환 잘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를 하고 선인병의 절정기인 만큼 혈관 내 건강에 중추적인 우리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중년기에 모든 뇌의 문제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지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 노화를 촉진시켜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30분씩만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한다면 아니면 또 수영을 한다면 또는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은 중년기의 뇌 건강은요, 안심할 수 있으며 뇌 건강에 우리가 예방하는 중요한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새로운 학습입니다. 새로운 학습은 신경세포를 또 만들어주고 신경세포의 시냅스를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귀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역과 그리고 기억 그리고 혈관 등의 뇌 건강에 아주 좋은 뇌 기능 보조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럽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요. 또 하나는 PS라고 하는 포스파티딜세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늘 추천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L아르긴과 당영양소입니다. 여러분, 중년기의 뇌 건강은 노년기 뇌 건강의 최상의 예방 시기입니다. 중년기의 뇌 건강은 곧 생명 건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